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개정 기준에 맞춰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감독관이 왔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을 어떻게 갖추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번 교육은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위험성 평가가 왜 필요하고 이번 개정의 본질이 뭔지. 둘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와 단계적 시행 시기. 셋째, 사전 준비부터 기록 보존까지 5단계 실무 절차. 넷째, 감독 대비 7대 증빙 세트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예요. 오늘 강의 핵심 키워드를 미리 드릴게요. 정의 본질, 과태료 처벌, 5단계 실행, 7대 증빙. 이 4가지예요. 오늘 끝날 때 여러분이 손에 들고 가실 것은요. 실시 규정 초안, 위험성 평가표와 회의록과 참여자 명단, 개선 조치 이행 확인서, TBN 교육 개시 공유 증빙, 그리고 연도별 공정별 기록 보존 폴더 체계입니다. 오늘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해드릴게요. 위험성 평가는 서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사고 전조를 찾아 개선하고 그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는 예방 활동이에요. 이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세요. 배울 것 4가지예요. 2026년 개정 방향과 과태료 시행 시기 이해, 사전 준비부터 기록 보존까지 5단계 실행 절차, 근로자 대표와 현장 작업자가 실제로 참여한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지, 감독관에게 즉시 제시할 수 있는 7대 증빙 묶음 구축, 현장 적용 기준을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평가표보다 현장 순회 점검과 참여가 먼저예요. 위험 요인은 재해 형태 중심으로 찾아야 해요. 감소 대책은 사진 영수증 점검표로 이행을 증빙해야 해요. 결과는 작업자가 인지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야 해요. 이 4가지 기준이 오늘 강의 내내 반복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현재 우리 회사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왜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는지 개정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해요. 기존 방식의 한계가 뭐였냐면요. 서류는 잘 갖춰져 있는데 현장 작업자가 위험을 모르거나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서류와 현실이 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의 방향이 실질적 안전활동으로의 전환이에요. 노사가 함께 위험을 찾고 개선하고 공유하는 활동 자체가 평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감독 대응도 바뀌어요.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개선했는지, 근로자에게 알려줬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해요. 흐름을 5단계로 보면요. 현장 위험과 아차 사고, 작업자 의견을 발굴하고,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설비 절차 교육 보호구로 개선하고, TBN 교육 개시 전자공지로 공유하고, 회의록 사진 점검표로 증빙을 남기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위험성 평가는 평가표 작성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경영관리 활동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서류를 매년 잘 만들었어요. 평가표도 있고 개선 대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작업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한데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위험성 평가의 공식 정의를 알아야 해요. 사업장 내 부상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구성 요소가 5가지예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 대책, 이행 관리, 공유 기록이에요. 이 5가지가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에요. 위험성 평가가 성공하는 조건 3가지를 드릴게요. 작업자에게 실제로 질문하고 의견을 듣기. 서류상 위험보다 현장의 실제 재해 형태를 먼저 보기. 개선 전후 사진과 재점검 결과를 남기기. 반대로 실패하는 평가의 특징도 아셔야 해요. 평가표만 사무실에서 작성하기. 전년도 자료 복사 후 날짜만 변경하기. 감소 대책이 교육 실시로만 끝나기. 현장 공유와 이행 확인 기록이 없음. 혹시 지금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강의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바꿀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질문: 우리 회사 위험성 평가가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년도 자료를 복사해서 날짜만 바꾸는 건 위험성 평가를 안 한 것과 같아요. 감독관은 이걸 바로 알아봅니다. 2026년 개정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평가의 본질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평가표 보관 중심이었고 현장 실행성이 낮았어요. 이제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 대책 수립 이행, 이 과정 관리가 핵심이에요. 둘째, 근로자 참여가 달라져요. 기존에는 담당자 혼자 작성하고 참여 흔적이 없었죠. 이제는 해당 작업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해요. 셋째, 결과 공유가 달라져요. 게시 교육 기록이 불명확했던 방식에서 교육 설명회계 시전자적 방법 등으로 현장에 공유해야 해요. 넷째, 기록 보존이 달라져요. 파일이 분산되고 개선 이력이 누락되던 방식에서 결과 회의록 개선 조치 공유 증빙을 묶음으로 보존해야 해요. 다섯째, 감독 대응이 달라져요. 말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감독관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세트를 가져야 해요. 실무 시사점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위험성 평가 규정과 양식을 개정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평가 회의록 참여자 서명 개선 전후 사진 TBM 공유 기록을 한 세트로 관리해야 해요. 질문: 이 5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가장 준비가 안 된 항목이 어느 것인가요? 규정과 양식 업데이트가 가장 먼저예요. 운영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증빙이 안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감독관과 수사기관이 뭘 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알고 있었는가? 사고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을 평가표 회의록 점검 기록에 식별해 두었는지 확인해요. 두 번째, 줄이려 했는가? 개선 대책을 단순 문구가 아니라 설비 개선 절차, 개정 교육 등으로 실제 이행했는지 봐요. 세 번째, 알려주었는가? 근로자에게 위험성과 대책을 공유하고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해요. 증빙 묶음으로 보면요. 위험성 평가표와 회의록 서명이 알았다는 증빙이에요. 조치 전후 사진과 점검표 검수가 줄이려 했다는 증빙이에요. TBM 교육 일지와 게시전자 공지가 알려줬다는 증빙이에요. 연도별 공정별 추적 관리 대장이 지속 관리했다는 증빙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드릴게요. 사고 후에는 평가를 했는지보다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지와 실제 개선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감독관이 평가표를 봤더니 그 위험 요인이 고위험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선 완료 기록이 없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방치했다는 게 되는 거죠. 평가표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된 겁니다. 알았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해요. 만약 내일 감독관이 온다면 지금 이 3가지 질문의 자료로 답변할 수 있나요? 과태료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3가지 위반 유형이 있어요. 첫째, 위험성 평가 미실시. 평가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둘째, 참여 공유 미이행.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셋째, 기록 보존 의무 위반. 결과와 조치 사항을 법정 기간 동안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요.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감독관이 오면 3가지를 확인해요. 미실시 여부는 실시 계획, 평가표, 결제, 평가일자가 있는지 봐요. 참여 공유는 참여자 명단, 회의록, TBN 교육 일지가 있는지 봐요. 기록 보존은 개선 대장, 완료 사진, 보존 폴더가 있는지 봐요. 한 가지 중요한 안내를 드릴게요. 법령은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기준이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나요? 참여 서명 기록이 있나요?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행 시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단계가 5개예요. 2026년 6월 1일에 위험성 평가 관련 개정 제도가 시행돼요. 2027년 1월 1일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과태료가 적용돼요. 2028년 1월 1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과태료가 적용돼요. 그 이유는 수시 적용으로 신규 공정설비사고 발생 시 평가를 갱신해요. 그리고 TBM 점검 교육과 연계해서 상시 관리해야 해요. 50인 이상 사업장은요, 과태료 적용 시점에 맞춰서 2026년 내에 절차양식 기록 보존 체계를 정비하는 게 안전해요. 50인 미만 사업장은요, 과태료 적용이 유예된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 실시와 개선 조치 증빙이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 권장 한 가지 드릴게요. 과태료 적용 유예 기간을 처벌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이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세요. 2026년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기록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 규모가 몇 인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지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예 기간이 있어도 사고가 나면 바로 책임 추적이 시작돼요.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예요. A. 미실시 방지. 연간 정기평가 일정과 수시평가 발생 조건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해요. 언제 하는지가 문서에 없으면 미실시로 볼 수 있어요. B. 참여 보장. 근로자 대표 요청 참여 프로세스와 현장 작업자 참여 명단을 관리해야 해요. 참여가 형식이 아니었다는 걸 기록으로 보여줘야 해요. C. 결과 공유. TBM 교육 게시판, 메신저 등 공유 방법을 실시 규정에 반영해야 해요. 공유 방법이 규정에 없으면 공유 증빙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D. 기록 보존. 평가표 외 이록 개선대장 공유 기록을 세트로 관리해야 해요. 각각 따로 있으면 연결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증빙이 약해져요. 점검 질문 4가지를 드릴게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했는가? 수시 평가 조건을 관리하는가? 근로자 의견이 반영됐는가? 개선 대책이 완료됐는가? 지금 이 4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현재 가장 취약한 항목이 어느 것인지 솔직하게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실무 실행 파트로 들어가요. 5단계 절차를 전체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 대책 공유 기록. 이 5단계예요. 계획 단계의 핵심은요, 대상 공정과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참여 방식과 결과 공유 방법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실행 단계의 핵심은요, 현장 순회 점검과 작업자 면담으로 위험 요인을 찾고 허용 불가능한 위험부터 개선하는 거예요. 증빙 단계의 핵심은요, 참여 개선 공유 보존을 한 묶음으로 관리해서 법규 대응과 사고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예요. 이 5단계가 오늘 강의의 뼈대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5단계를 A사 한 장에 출력해서 평가 때마다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빠뜨릴 게 없어요. 5단계 중 첫 번째, 사전 준비입니다. 가장 먼저 실시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실시 규정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위험성 평가를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존할지를 정한 공식 기준이에요. 작성 원칙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법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면 안 돼요. 우리 사업장의 공정, 조직, 교대조, 협력업체, 주요 위험 작업을 반영해야 해요. 실시 규정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4가지예요. 대상 범위, 즉 어떤 작업을 평가하는지, 평가 시기, 즉 정기 수시 변경 사고 후 평가를 언제 하는지, 역할 책임, 즉 사업주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대표가 각각 뭘 하는지, 공유 보존, 즉 TBM 교육 개시와 기록 보존 방식이에요. 실무 팁을 드릴게요. 실시 규정은 감독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예요. 평가표 양식보다 운영 기준을 먼저 정리하세요. 우리 회사에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언제인가요? 실시 규정은 대표자 또는 경영 책임자가 승인한 문서여야 해요. 담당자가 혼자 만든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공식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시 규정에 구체적으로 뭘 써야 하는지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평가 목적. 모든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한다처럼 재해 예방, 법규 준수, 중대재해 예방 체계 연계를 명시해요. 평가 방법. 현장 순회 점검 기반으로 하고 필요시 사행 분석을 병행한다는 식으로 써요. 담당자 책임자. 총괄 책임자, 부서장, 관리 감독자, 근로자 역할을 구분해서 써요. 예를 들어 부서장은 개선 대책 이행 책임을 가진다처럼요. 평가 시기. 신규 설비 도입 전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처럼 정기 수시 변경 사고 후 평가 조건을 명시해요. 공유 방법. 결과는 TBM에서 공유하고 참석자 서명을 확보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사후 관리. 개선 대장, 담당자, 기한, 효과성 검증 방법을 정해요. 미완료 대책은 월 1회 경영진에게 보고한다처럼요. 이 6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으면 기본 실시 규정은 완성된 거예요. 실시 규정 예시 서식은 고용노동부와 KOSHA 홈페이지에 업종별로 제공돼요. 가져다가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단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핵심은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순회 점검이 기본이에요. 사무실에서 양식만 채우지 말고 작업장에 직접 들어가서 설비, 동선, 자세, 보호구, 비정상 작업을 눈으로 봐야 해요. 재해 형태를 먼저 떠올리는 게 좋아요. 추락, 끼임, 감전, 낙하, 화재, 중독, 질식 같은 실제 사고 형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역으로 찾는 거예요. 서류 양식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엠이나 KRAS 같은 양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 위험을 놓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위험 요인을 찾는 4가지 관점이 있어요. 현장 관점. 기계 가동부, 통로, 고소작업, 화학물질, 전기, 지게차 동선을 봐요. 작업 관점. 정상 작업뿐 아니라 비정상 정비청 소교대야 간 작업을 봐요. 사람 관점. 작업자 숙련도, 보호구 착용, 우회 작업, 위험 행동을 봐요. 자료 관점. 사고 아차 사고, 점검 결과, 고객 지적, 설비 고장 기록을 봐요. 한 현장에서 주간에는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야간 교대조에서만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야간 작업은 조명도 다르고 인원도 적고 감독이 약해서 위험이 훨씬 높아요. 야간 비정상 작업을 평가해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야간 작업이나 교대 근무가 있나요? 그 시간대에 특별한 위험이 있지는 않나요? 위험 요인을 더 체계적으로 찾는 방법을 드릴게요. 재해 형태별로 질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추락.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가 있는가? 난간, 작업 발판, 사다리, 개구부, 안전대 거리를 확인해요. 끼임 협착. 몸이 끼일 수 있는 가동부가 있는가? 방호 덮개, 인터록, 비상정지, 정비 시 LOTO를 확인해요. 감전. 전기 접촉이나 누전 가능성이 있는가? 분전반, 접지, 누전 차단기, 임시 배선, 젖은 바닥을 확인해요. 낙하비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수 있는가? 적재 높이, 체결 상태, 지게차 운반, 절단 연마를 확인해요. 화재 폭발. 가연물과 점화원이 만나는가? 용접, 유기용제, 분진, 환기, 소화기, 화기 허가를 확인해요. 중독 질식. 유해가스나 산소 결핍 가능성이 있는가? MSDS, 밀폐 공간, 환기, 측정, 호흡 보호구를 확인해요. 발굴 원칙 하나를 드릴게요. 무엇이 위험한가? 보다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가? 이를 먼저 질문하면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이 6가지 재해 형태 중 지금 당장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이 6가지 재해 형태 질문을 현장 순회 점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세요. 현장에서 바로 체크하면서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로자 참여, 어떻게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첫째, 설문조사예요. 작업별 불안전 상태, 불편한 보호구, 반복되는 위험 행동, 개선 아이디어를 익명으로 수집해요. 익명이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설문지, 응답 요약, 개선 검토표를 남겨두면 평가 전 사전 자료가 돼요. 둘째, 아차 사고 인터뷰예요. 다칠 뻔한 순간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조건을 현장 사진과 함께 기록해요.
인터뷰 기록, 현장 사진, 개선 요청서가 위험 요인 목록에 반영돼요. 셋째, 안전보건 제한 제도예요. 소액 개선 제한도 등록 평가 피드백해서 작업자의 위험 발굴 참여를 유도해요. 제안서, 검토 결과, 포상 피드백이 개선 대장과 연결돼요. 넷째, TBM 의견 수렴이에요. 작업 전에 위험을 공유하면서 당일 작업자의 의견과 추가 위험을 즉시 반영해요. TBM 일지, 서명, 질의응답이 공유 증빙으로 활용돼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TBM 일지 하나만 제대로 남겨도 참여와 공유 증빙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아차 사고 인터뷰를 처음 해봤다는 어떤 담당자가 있었어요. 작업자한테 물었더니 한 달에 한두 번씩 거의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말 안 했던 거예요. 아차 사고 경험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입력 자료예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작업자들이 아차 사고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나요? 세 번째 단계, 위험성 결정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수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방법이 세 가지예요. 3단계 판단법, 빈도강도 조합법, 허용 기준 설정이에요. 3단계 판단법은 상중하로 단순화하는 거예요. 현장 작업자가 쉽게 판단하게 만들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위험을 빠르게 선별해요. 빈도강도 조합법은 발생 가능성과 사고 중대성을 조합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개선 우선순위를 수치화할 때 써요. 판단 기준을 보면요. 상은 사망 중상 가능 또는 통제 수단 미흡이에요. 즉시 작업 중지 또는 개선 완료 후 작업이 원칙이에요. 중은 부상 가능성이 있으나 관리 수단이 일부 있는 경우예요. 기한을 정해 개선하고 잔여 위험을 재평가해요. 하는 경미한 위험 또는 통제 수단이 충분한 경우예요. 현 상태 유지, 정기 점검으로 관리해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점수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위험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현장 동의예요. 점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상으로 판정된 위험 중에 아직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상으로 판정했는데 개선을 안 하고 그냥 작업을 진행하면 사고 발생 시 알고도 방치했다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감소대책을 교육 실시로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5단계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해요.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호구 순서예요. 좋은 감소대책의 조건이 4가지예요. 담당자와 완료 기한이 분명해야 해요. 개선 전후 차이가 사진으로 보여야 해요. 표준 작업서 점검표에 반영되어야 해요. 재점검으로 효과를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미흡한 감소대책의 예도 드릴게요. 작업자 주의만 기록하는 거. 예상 기한 없이 검토 예정이라고만 쓰는 거.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거. 같은 위험이 반복 발생하는 거. 교육 실시가 완전히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 하나만으로는 위험이 없어지지 않아요. 공학적 대책이나 절차 변경과 함께해야 진짜 개선이 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위험에 대한 대책이 보호구 착용 및 교육 실시였어요.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했는데도 피부 노출이 반복됐어요. 국소배기 설치나 밀폐 공정으로 바꾸는 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했어야 했어요. 우리 회사 위험성 평가의 감소 대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책이 뭔가요? 교육 위주는 아닌가요? 대책을 정했으면 이행관리와 증빙이 따라와야 해요. 이게 없으면 대책을 세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리 항목이 6가지예요. 대책 번호, 개선 내용, 담당자 기한, 예산 자원, 완료 확인, 효과성 검증이에요. 대책 번호. 위험 요인별 고유 번호를 만들어서 평가표와 연결해요. 예를 들어 RA-2026-1처럼요. 개선 내용.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써요. 카드 설치, 통로 분리, SOP 개정 이렇게요. 담당자 기한. 실행 책임자와 완료 예정일을 지정해요. 예산 자원. 필요한 비용, 구매, 외부 업체, 작업 시간을 정리해요. 완료 확인. 전후 사진, 점검 결과, 근로자 확인 서명이에요. 효과성 검증. 잔여 위험 재평가와 재발 여부 확인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드릴게요. 개선대장에는 미완료 사유도 남겨야 해요. 단순 지연인지 예산 문제인지 대체 대책이 필요한지를 추적해야 해요. 미완료 항목이 방치되면 나중에 알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개선 조치 미완료 항목을 추적 관리하는 대장이 있나요? 개선 전후 사진은 가장 강력한 증빙이에요. 날짜와 장소를 사진에 포함해서 촬영하거나 파일명에 날짜를 넣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공유 및 기록 보존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해요. 결과 공유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평가표를 보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작업자가 오늘 내가 하는 작업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게 공유의 핵심이에요. 인지 확인이 중요해요. 공유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교육 TBM 참석자 서명, 게시 사진, 전자공지 기록이 있어야 해요. 보존 체계도 중요해요. 평가 결과, 회의록, 개선 조치, 공유 기록을 연도별 공정별 평가 유형별로 묶어서 보관해야 해요. 공유 방법별 증빙을 보면요. TBM은 TBM 일지, 참석자 서명, 사진이에요. 정기 안전교육은 교육 일지, 교재, 평가 결과예요. 게시판 현장 표지는 게시 사진, 게시 기간, 담당자예요. 전자적 방법은 발송 내역, 열람 확인, 첨부 자료예요. 미참석자 보충 교육 기록도 남겨야 해요. 교육을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따로 했다는 기록도 필요해요. 교육을 빠진 직원에 대한 보충 교육 기록이 우리 회사에 있나요? 공유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TBM은요, 오늘 작업의 핵심 위험 3가지, 금지 행동, 작업 중지 기준을 짧게 공유해요. 5분이면 충분해요. 교육은요, 변경된 작업 방법, 개선 사례, 사고 사례를 1020분 단위로 반복 교육해요. 전체 교육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게시는요,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표, 개선 완료 전후 사진, 비상 연락망을 현장에 게시해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붙여야 해요. 메신저는요, 교대조나 외근자에게 전자공지를 하고 열람 확인을 받아요. 공유 자료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은요. 작업명 공정명, 주요 위험 요인과 재해 형태, 결정된 위험성 수준, 실시한 개선 대책,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추가 의견 제출 방법이에요. 인지 확인 기록으로는 TBM 참석자 서명 및 사진, 교육일지와 이해도 확인, 게시판 게시 사진과 기간, 메신저, 공지 캡처 및 열람 여부, 미참석자 보충 교육 기록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 TBM에서 위험성 평가 결과가 실제로 공유되고 있나요? 공유 자료를 너무 길게 만들면 아무도 안 읽어요. 핵심 위험 3가지와 금지 행동 2-3가지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공유하세요. 이제 핵심 파트, 7대 증빙 체계예요. 감독관에게 말로 설명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 운영 자료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7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운영 실시 규정. 회사의 공식 기준 문서예요. 둘째, 근로자 대표 기록. 선출 지정서와 참여 서명이에요. 셋째, 참여자 구성 명단. 직책직 종공정이 명시된 명단이에요. 넷째, 회의록. 의견과 반영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에요. 다섯째, 이행확인서. 전후 사진과 재점검이 있는 이행확인서예요. 여섯째, 결과 공유 체계 증빙. TBM 일지, 안전교육 일지, 게시 사진, 전자공지 기록 등 근로자가 인지했다는 흔적이에요. 일곱째, 기록 보존 체계. 연도별 공정별 평가 유형별 폴더로 정리하고 보존 기간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요. 이 7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감독관이 왔을 때 자료 드릴게요 하고 바로 꺼낼 수 있어요.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없거나 불완전한 것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보시겠어요? 증빙 1번부터 3번까지 상세히 보겠습니다. 증빙 1번, 위험성 평가 운영 실시 규정이에요. 목적 적용 범위, 정기수시 평가 시기, 평가 방법과 판단 기준, 역할과 책임, 근로자 참여 공유 방식, 기록 보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해요. 확인 포인트는요, 최신 법규가 반영되었는지, 경영진 승인이 있는지예요. 증빙 2번, 근로자 대표 기록이에요.
근로자 대표 선출 또는 지정서, 참여 요청 또는 참여 보장 기록, 회의 참석 서명, 의견 제시와 반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해요. 확인 포인트는 대표성과 참여 시점, 실제 의견이 있었는지예요. 증빙 3번 적정 참여자 구성이에요. 현장 소장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작업 반장 작업자, 설비 전기화학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해요. 확인 포인트는 평가 대상 작업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했는지예요. 특히 근로자 대표 기록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있어요. 서명만 있고 의견이 없는 경우예요. 대표가 어떤 의견을 냈고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해요.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가 선출 또는 지정되어 있나요? 대표가 실제로 평가회의에 참여하고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현장 작업자 중에서 대표 역할을 할 사람을 지정 서류로 남겨두세요. 증빙 4번과 5번이에요.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해요. 증빙 4번 위험성 평가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에는 누가 참석했는가 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가가 남아야 해요. 회의록 필수 항목은요. 회의 일시장소 참석자, 평가 대상 공정작업, 근로자 의견과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감소 대책과 담당자 기한, 반영 미반영 사유예요. 감독 대응 포인트는요. 참여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빙 5번 개선 조치 이행 확인서예요. 감소 대책은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완료와 효과성을 확인해야 해요. 이행 확인서 필수 항목은요. 위험 요인 번호와 연결, 조치 전 사진, 조치 내용과 담당자, 완료일과 조치 후 사진, 재점검 결과, 잔여 위험과 추가 대책이에요. 이행 확인서의 감독 대응 포인트는요. 알고 있었지만 방치하지 않았다는 핵심 증빙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감독에서 회의록을 확인했는데 참석자 이름과 서명만 있고 내용이 위험성 평가 실시라고만 돼 있었어요. 이건 형식적 참여의 전형이에요. 어떤 위험을 논의했는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가 없으면 실질적 참여 증빙이 안 됩니다. 우리 회사 회의록에 근로자가 실제로 낸 의견이 기록되어 있나요? 증빙 6번과 7번으로 마무리할게요. 증빙 6번 결과 공유체계 증빙이에요. 근로자가 위험성과 개선 대책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예요. 증빙 예시는요. TBM 일지와 참석자 서명, 안전교육 일지 교환 평가, 게시판 사진과 게시 기간, 메신저 메일 공지 캡처, 미참석자 보충 교육 기록이에요. 관리 팁을 드릴게요. 위험성 평가표 번호와 TBM 교육 기록 번호를 연결해 두세요. 예를 들어 RA-2026-1을 오늘 TBM에서 공유했다는 식으로요. 증빙 7번 기록 보존 체계예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점에서는 장기 보존을 권장해요. 폴더 구조 예시를 드릴게요. 2026년 폴더 안에 공정별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나누고 개선조치 폴더에는 완료와 미완료를 구분하고 공유증빙 폴더에는 TBN 교육 게시를 넣어요. 관리 팁은요. 최종 본계정 이력 승인 권자를 구분해 두세요. 육감독 대응 제출본이라는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두면 감독관이 왔을 때 그 폴더만 열면 돼요. 핵심 자료를 미리 복사해 두는 거예요. 증빙을 어떻게 파일로 정리하는지 실무적으로 보겠습니다. 폴더 구조는 5개예요. 1규정, 2평가, 3개선, 406, 5보존이에요. 전자 폴더 예시를 드릴게요. 위험성 평가 2026 폴더 안에 1실시 규정, 2정기평가, 3수시평가, 4개선 조치, 506 증빙, 6감독 대응 제출본을 만드는 거예요. 파일명 규칙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6-3-15열 프레스 공정평가표 비일 1.0 2026-3-열 프레스 공정회의록 2026-4-2 개선 확인 프레스 가드 설치 2026-4-3 TBM 프레스 끼임 위험 공유 이렇게 날짜와 내용을 파일명에 넣으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실무 팁을 드릴게요. 감독 대응용 제출본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핵심 자료만 복사해 두면
감독관이 왔을 때 현장 대응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회사 위험성 평가 관련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담당자 외에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재 중일 때도 파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폴더 구조와 파일명 규칙을 실시 규정에 명시해두면 좋아요. 이제 실제 사례로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보겠습니다.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이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프레스 금형 교체 후 시운전 과정에서 작업자가 금형 사이에 손을 넣어 위치를 조정하는 관행이 발견됐어요. 과거에 아차 사고가 있었는데 개선대장에 기록조차 안 돼 있었어요. 평가를 해보면요. 재해 형태는 끼임 협착이에요. 직접 원인은 방호장치 해제 후 수동 조정이에요. 기여 요인은 정비 절차 불명확과 비상정지 위치 미흡이에요. 위험성은 상이에요. 작업 중지 후 즉시 개선이 필요해요. 개선과 증빙은 이렇게 했어요. 금형 조정용 지그를 도입했어요. 인터록과 비상정지를 점검했어요. LOTO 절차서를 개정했어요. 금형 교체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개선 전후 사진과 TBM 공유 기록을 보존했어요.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를 드릴게요. 아차 사고를 위험성 평가의 입력 자료로 활용했어요. 개선 조치 완료와 작업자 공유까지 연결됐어요. 이 흐름이 바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5단계와 7대 증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비슷하게 관행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아차 사고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사고로 이어졌을 때 알고 있었으면서 기록도 안 했다는 더 불리한 상황이 돼요. 자가 점검 시간이에요. 7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최신 법규와 우리 공정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가? 승인본, 개정 이력,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둘,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실시 기준이 명확한가? 연간 계획, 변경 관리 사고 후 평가 기록을 확인하세요. 셋,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 참여가 실제로 보장되었는가? 참여자 명단, 서명, 의견 반영 기록을 확인하세요. 넷, 현장 순회 점검과 아차 사고 자료가 평가 입력으로 활용되는가? 순회 점검표, 인터뷰, 제안 기록을 확인하세요. 다섯,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 대책이 완료되었는가? 개선대장, 전후 사진, 재점검 결과를 확인하세요. 여섯,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TBM 교육계 시전자 공지 증빙을 확인하세요. 7. 평가표 회의록 개선 조치 공유 기록이 하나의 세트로 보존되는가? 연도 공정 유형별 폴더를 확인하세요. 지금 체크한 결과에서 아니오나 부분이 나온 항목은 바로 개선 계획으로 전환하세요.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 그 항목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세요.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강의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 정의. 위험성 평가는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 대책 수립 이행의 과정이에요. 평가표 작성이 아니에요. 둘째, 법규. 미실시, 참여 공유 미흡, 기록 미보존의 과태료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50인 이상은 2027년부터, 50인 미만은 2028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돼요. 셋째, 실행. 현장 순회 점검과 근로자 참여가 평가의 출발점이에요. 사무실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니에요. 넷째, 증빙. 7대 증빙 세트로 관리해야 해요. 말로 설명하는 방식은 끝났어요. 오늘 바로 확인할 것 5가지를 드릴게요. 실시 규정 최신화 여부, 근로자 참여 기록 여부, 개선 조치 전후 사진 여부, TBN 교육 공유 기록 여부, 기록 보존 폴더 체계 여부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를 드릴게요. 위험성 평가는 문서가 있는가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였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작은 아차 사고와 작업자 의견부터 기록하고 개선하세요. 자, 질문 있으신 분이나 우리 회사 상황에 적용할 때 막히는 부분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